오늘은요. 오늘 키워드는 뭐냐면 학습 능력이에요. 학습 능력이라고 하면 배우는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유산을 시작하고 나서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장하려고 하면 단순한 유산화 회사나 제품이나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배워야 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학습 능력을 많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더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할게요. 배우려고 하면 사실은 쉽게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보라는 것을 어떻게 흡수하고 그것을 소화하고 이제 배설하는 거. 그런 선순환을 이루어지게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과 배우는 것은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지금 요런 세상을 볼 때 늘 호기심을 가지고 보는 거. 그래서 모든 것에서 배우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배운 지식들을 그런 경험들을 주기적으로 조금 정리하고 주변이랑 조금 나누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피드백 받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읽은 책에서 고수의 학습법 한간태 작가님이 쓰신 책에서는 이게 지식의 신진대사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 그거는 각자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소화하고 배설할 것인지는 각자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아는 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이거는 제대로 된 지식은 아닌 거죠. 그냥 어떤 것에 대한 관념일 순 있죠, 관념. 하지만 제대로 안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죠. 얘를 내가 알고 있는 이 관념을 이것을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설명할 수 있는 거,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고 또는 글로 좀 쓸 수 있는 거. 그래야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실천해서 사용해 해서 말해 보고 써 보고 이거를 내 몸에 좀 배게 할 때 그게 비로소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저께도. 그러니까 배우고 내가 가르칠 수 있어야 진짜 그게 지식이라는 거죠. 잘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것을 이제 계획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계획적으로 배우게 되면 새로운 내가 통찰력도 얻을 수 있고 지혜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연습을 하려면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 배움을 계속 쌓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학습 능력, 배우는 능력이죠. 이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배움의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려 볼게요. 요거는 총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각하기예요. 내가 개선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과거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게 효과가 있었고 그중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했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고 이거 다음 단계로 진입하려면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할지,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고 어떤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처음에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눈 감고 그려 봐도 좋고 생각해서 내가 그것들을 적어 봐도 좋겠죠? 그다음에는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온종일 사람, 뭐 장소, 사물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게 되잖아요. 그치만 그것을 바라볼 때 무언가를 배우려는 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이제는 그 관찰해 보는 거예요. 무언가를 배우려는 목적으로. 그리고 기왕에 배울 기회를 가지려고 하면 이미 성공한 사람.
네. 정상에 있는 사람한테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실 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관찰하면 좋으냐면 사람한테서 우리 배운다고 했잖아요. 나의 역할 모델은 누구, 멘토는 누구인지,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멘토로 롤 모델로 삼을 사람의 강의, 책 이런 거 좋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관찰하고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배울 때 무심히 그냥 바라보는 것보다는 주의 깊게 관찰하는 데서 더 깊게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놀기예요. 놀아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이 기하 기 이런 것을 배우는 과정, 이 배우는 과정에서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을 그냥 놀이로 생각하면은 그 과정이 이 훨씬 즐겁고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놀이를 하면 내가 배운 지식들, 그 배움들을 배운 원칙을 응용하게 되는 거죠. 응용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실패라는 것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재미를 느끼고 있을 때는 실수를 하거나 어떤 실패를 하거나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마음이 언짢아지지 않아요. 이거 놀이니까. 우리가 재미로 하는 거니까 요렇게 요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실패가 발판 삼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도전하고 경험하고 직접 부딪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놀기라는 배움의 과정에서는 새로운 일에 기꺼이 도전하고 직접 부딪히고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는 많이 도전하고 직접 부딪히고 배워갔으니까 완벽을 추구해 보는 거예요. 아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뭔가 완벽하게 그것들을 그렸다고 해서 실제로 행동해 봤을 때 100% 일치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만 했던 상상만 했던 일들이 실행에 옮기면서 더 나은 방법들을 알아가요. 그래서 더 나은 방법들이 추가되거나 수정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완벽한 계획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랑 다를 게 없대요. 그러니까 완벽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인 거예요, 과정. 어떤 목표를 완벽하게 한다기보다는 그 과정 안에서 계속 내가 수정하고 보완하고 재실행해 보고 이걸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끝나지 않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완벽을 추구했으면 다섯 번째는 이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 배움의 끝은 가르치는 거라 했잖아요. 성장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요. 또 어떤 지식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하고 모르거나 조금 의심 가는 미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질문해야죠. 그래야 이제 제대로 가르칠 수 있으니까. 반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복을 해야 내가 기억에 계속 남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일단은 배우기를 멈추려 하지 않죠. 계속 가르쳐야 되니까. 새로운 것들, 더 나은 것들, 더 좋은 완벽한 것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배우기를 멈추려 하지 않겠죠. 그래서 가르치기가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걸 해야 된다.' 말하지 않아도 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우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내가 팽날을 끼고 가르쳐 봐야 가르쳐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이라는 거는 결국은 가르침에서는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음. 대부분의 어떤 지식적인 그런 중요한 진리? 아까 그 관념이라 했잖아요. 관념은 가르칠 수 있겠죠. 진리는 가르칠 수 있겠죠. 그치만 어 배우는 거, 내가 실제로 배우는 거 그거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학습의 첫 단계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모방이거든요.
모방을 처음에 해야 모방이 상상력과 나중엔 창의력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산화를 하면서 부모가 이웃에게 베풀면 자식도 베풀고 부모가 인색하면 자식 또한 짠돌이 짠순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최고의 교육? 이거는 말을 하지 않아도 배우게 만드는 거. 최악의 교육은 목이 아프도록 가르쳤지만 전혀 배우지 못하거나 배우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랑 배우는 거는 완전 다른 장르인 의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팀에게 파트너들에게 최고의 교육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인 거죠. 내가 직접 배우고 내가 직접 가르치고 이러한 모습들을 그냥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교육이라고 하면 "나는 안 해. 스폰서는 안 해요. 본인은 엉망으로 해요." 그러면서 가르치려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 능력을 키워야 하고 배움을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먼저 해야 파트너들이 따라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동의 자연스러움에서 묻어나오는 것들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파트너들이 배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지식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식뿐만 아니고 내가 하는 행동, 말투나 제스처나 이런 것들 있죠. 되게 신기하게 스폰서가 하는 제스처나 말투 그리고 언어 있잖아요. 단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완벽을 추구해서 가르치기를 할 때 고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지, 어떤 제스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의식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파트너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건 거죠.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말투가 나의 지식 수준이 복제돼도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하나의 어떤 말 하나 할 때 행동 하나 할 때 조금 더 의식하시게 되실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스폰서는 공인이에요. 안 볼 것 같지만 파트너들이 다 스폰서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스폰서님 어떻게 말씀하시지? 어떻게 행동하시지? 어떻게 미팅할 때 어떤 말투랑 어떤 클로징을 하시지? 이런 것들 있죠?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는 공인이래요. 여러분도 다 스폰서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인이다. 연예인은 아니지만 나는 공인이다.' 생각을 하시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내가 얻는 그런 지식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조금 생각하시는 생각도 해 보시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예요.